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자기 세계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전체를 인식하는 2학년.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2학년만큼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에 민감한 어린이는 없을 겁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어린이는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다 큰 어린이는 저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애쓴 걸 알아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자신에게 좋은 점을 찾아 봐주니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같아 따뜻합니다. 내가 한 게 맞나? 다른 사람이 더 잘할 텐데 피해가 된 건 아닌가 걱정되었는데 안심이 됩니다. 나와 내 능력을 인정해드니 뿌듯하고요. 칭찬은 가지고 있는 힘이 큽니다. 받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의 기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늘 그렇듯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은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짝을 짓지 못하는 친구에게 다가가 같이 하자 라고 말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좋은 행동입니다. 혼자 있는 친구를 발견한 것도 따뜻한 심성이 발휘된 거고요. 좋은 눈썰미를 가졌습니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망설일 수 있는데 용기 낸 것도 좋습니다. 칭찬받을만 합니다. 어린이는 이런 행동은 칭찬받는구나 새삼 알게 됩니다. 또 칭찬은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긴 줄이 움직이는 게 무섭습니다. 맞으면 아플 것 같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들어가야 할지 그게 어렵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변에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너 축구 잘하잖아. 너 줄넘기 잘하잖아. 칭찬으로 자신이 잘했던 걸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 둘, 셋. 셋에 맞춰 들어오면 돼. 긴 줄 앞에서 망설이던 어린이는 생각합니다. 그래, 줄넘기도 처음엔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하다 보니 어쩌다 됐고 그 뒤엔 꽤 잘하게 됐잖아. 한번 해보자. 칭찬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나만 칭찬받으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참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며 많이 먹어 내 강아지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너하고 놀면 더 재밌어. 그랬더니 친구가 놀 때마다 나를 끼워줍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하니까 선생님이 눈을 맞추고 나도 하십니다. 칭찬했더니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칭찬할 거리를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나한테도 칭찬할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은 잘 못 보나 봅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겠습니다. 친구가 자리 정리를 잘했다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도 정리했는데 내가 쓱 보니 친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는 칭찬해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친구가 얄밉습니다. 선생님께 가서 그 친구가 어제는 자리 청소 안 하고 갔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어제도 청소하고 갔다는 걸 잊지 않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자기가 자리 청소를 잘했다는 걸 칭찬받아야 한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친구는 잘못한 적이 있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은 시기와 질투를 담아 남을 깎아내리는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칭찬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칭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칭찬은 행동을 판단하는데 방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행동은 집단에서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을 자주 하도록 격려받는 것이죠. 칭찬하는 사람이 주로 어른이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칭찬으로 어린이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고 싶은 건가 하고 말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것, 길게 보아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어른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의 행동을 조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위험에는 보호자의 어릴 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보상이 담길 수도 있고 어른의 미숙한 욕구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순해서 동네에서 한 대씩 맞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는 싸움에 지지 말라고, 상대가 한 대 때리면 넌 두 대 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싸우고 돌아온 아이에게 그래서 졌어 이겼어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이겼으면 됐어 하는 경우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어린이의 행동은 자기중심성을 누르고 사회성을 기르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인식하기 시작한 2학년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보다 혼자 있는 친구를 짝으로 고르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칭찬으로 격려받아야지요.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자기도 할 말이 있는데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안해 사과하며 입 또한 대견한 겁니다. 어린이에게 서로 어울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도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아가 어린이가 따라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면 칭찬해서 또 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바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어른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양심이 될 수 있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 깊게 고민한 어른은 칭찬하는 게 다릅니다. 칭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칭찬은 응원입니다.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이끄는 응원은 칭찬과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고 싶은 것인지 고민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응원으로서 칭찬은 도전과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한 걸음, 낯선 것을 향해 내미는 첫 손길 같은 것입니다. 어린이는 작은 완전성의 존재로 생각보다 불안이 높습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환경에서는 개구진 행동도 하고 이것저것 관심도 보이고 그럽니다. 하지만 집이 아닌 곳에서 보호자 없이 잠드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낯선 사람이 보이면 물러서고 처음 해보는 일에 긴장하지요. 어른과 비교해 봤을 때 경험치가 다르고 많이 부족합니다. 할머니가 참 깔끔한 분이셨어요. 집에 먼지 하나 굴러다니지 않고 화장실도 맨발로 다닐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어린 손주를 보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알뜰살뜰 키우셨겠습니까? 한참 흘릴 이유식 시기에도 아기는 늘 깔끔했습니다. 유난히 뽀얀 얼굴이 더 돋보이도록 씻기고 닦이며 키우셨죠. 어린이가 입학하면서 주양육자가 보호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고 그게 그나마 나아지니 친구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2학년 담임은 어린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친구와의 접촉을 피하고 소근육 활동, 특히 손의 움직임이 미숙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장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은 쪼리고 앉아 땅 파고 노는데 어린이는 보고만 있습니다. 그네가 비어있는 걸 보고 다가가 앉아는 보지만 줄을 양손으로 꼭 쥐지 않습니다. 쥐었다 놓고 손 한번 보고 줄 한번 보고 합니다. 그러니 그네 타기도 재밌지가 않죠. 감기 든 친구가 기침을 했더니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합니다. 급식 기간에는 식판을 고르느라 줄이 한참 밀릴 때가 많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점토를 만지는데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러워요. 병균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어린이는 흙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놀이터에 나가도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가지고 나간 장난감으로 놀았다고 해요. 놀고 와서는 늘 손을 깨끗이 씻었고 뭘 먹을 때도 손부터 씻었으며 먹고 나면 또 씻고 귀찮아도 할머니가 지지 묻었다고 하시고 아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개인 위생을 습관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마음껏 만져보고 어질러보고 흠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씻자 정리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손은 깨끗이 관리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는 통로기도 하니까요. 이 어린이에게 점토를 만지게 하기까지 다른 어린이와 손을 잡게 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망설이는 어린이를 격려했고 한 걸음 나선 어린이를 칭찬했습니다. 어른인 여러분은 어린이에게 어떤 응원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한 행동을 어린이가 따라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어린이에게 더 필요한 것, 어린이가 자랄 방향에 맞는 것을 잘 보고 있으신가요? 이것도 한번 해봐. 그래, 잘한다. 해봤어. 대단하다.
어린이가 자신의 불안에 맞설 때 이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변화와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그렇듯 말만 거창하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상해 하지 않고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무서워 보다 뭘까? 했으면 합니다. 달라서 재미있고 알고 싶고 알게 되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가치로서 선악의 기준이 되는 칭찬에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응원으로서 칭찬이 쓰였으며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힘내, 컴온, 잘하고 있어 하고 말이에요. 세 번째 칭찬의 모습은 사회성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세상, 2학년은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다르죠. 사랑받아야 하고 자신을 칭찬해야 할 존재이니 눈길이 향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좀 다릅니다.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른도 어렵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 집단 상담도 많이 참가하게 돼요. 그때 자기 장점 100개 쓰기부터 해서 집단원의 좋은 점 찾기 이런 걸 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들 참 칭찬에 인색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2학년 어린이도 많이 주저하죠. 오히려 친구에게 고마운 점을 말해볼까요? 하면 몇몇 어린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어 받는 건 알거든요. 공동체가 시작된 2학년. 아직 자신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내 주변 사람은 나와 어울려 사는 사람이지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의도치 않게 툭 쳤는데 밀었다고 이러고 일부러 나만 놀이에서 뺀 거라고 생각하며 살면 어린이가 사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다르지만 어울려야 하는 사람, 그래도 되는 사람, 그러면 즐거운 사람으로 먼저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보는 2학년은 칭찬과 인정에 민감합니다. 그만큼 효과도 좋고요. 그러니 어른은 어른답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립과 대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도 싶고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칭찬도 받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요. 공부 시간에 활동하지 않고 딴짓하며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도 와, 우리 반 어린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네요. 이러면 아주 잠깐 뜨끔해하면서 얼른 바른 자세로 돌아와 교사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던 어린이가 바로 자기라는 뜻이요. 기만 아니냐고요? 어린이에게는 좀 더 너그러워집시다. 잘 듣고 싶었고 잘 듣고 있다가 어쩌다 한눈 판 거라고요. 대조와 대립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걸로요. 칭찬은 어린이에게 세상 전반에 통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르칩니다. 또 어리게 가지는 불안에서 도전하고 변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인정과 칭찬은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한 칭찬입니다. 어린이는 되어가는 존재고 늘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말썽을 부려도 고집을 부려도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도 어린이는 나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를 믿는 이유는 어린이가 하는 핑계나 변명을 믿는 게 아니라 어린이라는 사람이 가진 가치와 선함을 믿는 것입니다. 칭찬을 어른답게 쓰는 어른이 멋진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